예, 오늘 여러분, 저 선배 박람회란 이름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대면으로, 네, 감사해요. 비대면으로 만나 뵙게 됐지만 너무 반가워요. 우리 이제 학생들도 계시고 졸업하신 분들도 계신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이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반이 넘어가고 있고, 올해 딱 2021년 되면서 이제는 코로나 안녕 이제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되면 우리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 발생하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이제는 이제 안녕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에 대한 그 찬성 어제 어떤 언론 기사를 봤는데 위드 코로나에 찬성하는 경우가 70% 전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한다고 그렇게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해요. 이제는 이제 코로나와 19와의 공존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온택트, 언택트가 공존하는 사회로 이제 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뵙게 된 것도 이렇게 비대면을 통해서 만나게 됐다라는 것은 여기 안에 인터넷이라는 그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는 IT 기술이 있고 줌이라는 툴을 통해서 여러분을 여러 장소에 있는 여러분을 다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예, 1년 반 전만 해도 우리 코로나19가 이제 발발되기 전만 해도 이렇게 비대면이 일상화되진 않았지만 이젠 너무너무 자연스럽죠. 여러분도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와의 공존을 얘기했듯이 새로 이제 다시 돌아갈 일상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전의 일상으로는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일상, 뉴 노멀, 그렇죠? 뉴 노멀 포스트 코로나 이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거기에 중심에 이제 IT 기술이 있는 거고 IT 기술을 이용한 IT 산업, IT 서비스 이것이 우리 일상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제 자리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코로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무쪼록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또는 저에게는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실 때 사고의 전환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약간 모두반을 좀 길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저 소개 잠깐 간단히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도 잘 보이시죠? 네. 네, 저는 현재 국내 IT 서비스 대기업 3사 중 한 곳을 다니고 있는 현직자예요. 회사에 다닌 지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나요? 20년이 좀 넘었고요. 예, 놀랐죠? 예, 학부는 역사를 전공했어요. 그렇지만 IT 회사에 취업을 했고 또 회사를 다니면서 통계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비즈니스 쪽으로는 리테일과 금융 비즈니스를 경험했고요. 중간에 솔루션 품질과 마케팅 관련된 일을 잠시 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프로젝트는 10여 개 이상의 SI 프로젝트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도 대규모 차세대 금융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강의를 위해서 칼퇴근에 앞서서 엄청나게 빠른 칼퇴근 직전에 이제 퇴근을 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소개 간략하게 드렸고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IT 산업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IT에 대한 내용을 잠시 리마인드 차원 또는 좀 더 여러분에게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IT 산업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IT에 대한 트렌드, 동향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도를 이제 더 많이 이렇게 투입하기 위해서 CES라는 그 전 세계 가전 박람회가 있어요. 그게 매년 열리는데 올해 열렸던 CES를 중심으로 IT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지 그렇게 그런 동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나중에라도 메일을 통해서 이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자유롭게 이제 그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고 또 집중해서 이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IT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주의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IT 다 아시죠? ICT라는 말도 다 아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비대면인 경우가 아니었다면 이제 눈을 딱 마주치면서 누구 한 명에게 여쭤봤을 건데요. 이제 우리는 비대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IT가 뭘까요? 라고 하면 바로 IT는 뭐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없어요. 다 아시는데, 그쵸? 우리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당연히 컴퓨터 사용하고요. 이제는 구글 드라이브, 또 MS사의 원드라이브로 파일을 변경하고 업로드하는 거 여러분 너무 일상이죠. 그쵸? 우리는 일상에서 IT를 매일 사용하고 있고, 아니 매일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접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IT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금방 말이 입에서 술술술술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이제는 한 번 더 리마인드 다 알고 있지만 우리 리마인드 하고 이제 IT에 대해서도 정의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IT 산업을 알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IT는 뭘까요? 예. 약자 먼저 얘기해 보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이죠. 정보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정보 기술은 전기, 통신, 방송, 또 정보 처리나 컴퓨터의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같은 컴퓨팅 기술, 그리고 통신망 등의 사회 기반을 형성하는 유형 및 무형의 기술 분야이에요. 정보,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 사용되는 기술 수단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다 라고 정의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사회 기반을 형성한다. 총체적인 기술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이 말은 이 안에 들어있는 그 핵심적인 의미는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IT가 없으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IT라는 용어를 잠시만요. 이게 지금 넘어가 버려서요. IT라는 용어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그냥 비대면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선물 드리는데 네. IT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은요. 1958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문헌에서 그 출판을 이제 하거든요. 매년. 그 문건에 리비트 히스리란 분이 IT라는 용어를 처음 언급했다고 해요. 1958년에 언급돼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는 여러분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자. 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IT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그럼 ICT는 뭘까요? ICT 사이에 C가 있어요. 예, C. 요즘에 C죠. 요즘에 C의 시대예요. 무슨 C? 어떤 시대일까요? 바로 커뮤니케이션이죠. 네. 그래서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가 ICT입니다. 즉 이게 뭘까요? IT, Information Technology와 통신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즉 정보통신기술과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이 합쳐져서 우리가 정보통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정보기술은 정보를 어떻게 수집, 생산, 가공해서 분석, 저장하는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통신기술은 그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멀리까지 정확하게 정보를 원하는 수요자에게 보내고 받는 기술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정보기술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기술이고 통신기술은 이동통신과 같이 서로 주고받는 수 있게 하는 기술이죠. 음성을 주고받으면 음성통신,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데이터 통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획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된 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컴퓨터 네트워크랑 결합이 돼서 인터넷 기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즉 그것이 바로 모바일과 통합이 되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완벽하게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이 통합이 된 그런 형태의 ICT를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IT보다 ICT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정리하면 어디에 집중이 되는 거죠? 바로 연결에 집중되는 거예요. 연결, 커뮤니케이션. 예, 그렇죠? 연결에 집중해서 정보에 접근하고 전송하고 또 정보를 조작할 수 있죠. 어쨌든 정보를 생성하고
새롭게 생성하는 그런 개념을 강조하는 기술이 바로 ICT다. 이 ICT가 바로 어떤 ICT를 이용한 산업들이 서로 융합, 컨버전스 되면서 새로운 산업, 기존에는 없던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IT, ICT 이제는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IT, ICT 외에도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IT 산업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더 정의하고 이론적으로 알고 계셔야 IT 산업, 그다음에 컨버전스, 융합, 확장 이런 것들에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용어만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잘 개념 정리를 해보는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이 바로 ICT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4차 산업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4차 현안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초연결된 사회로 가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초연결된 사회. 이 용어는 또 뭘까요? 초연결. 연결이 아니라 또 초연결. 되게 너무 당연하게 들었을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결이면 뭐가 연결이에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한다면 기존에는 무슨 커뮤니케이션이죠?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을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사물과 커뮤니케이션, IoT 이런 말씀 들어보죠? 사람과 사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익숙해졌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사물과 사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산업에서 확장된 그런 제품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 초연결 사회로 가고 있다. 이 중심에 바로 ICT 기술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IT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이 IT 기술을 이용한 어떤 산업의 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달리 말하면 여러분, 뭘까요? 초연결이 돼야 돼. 그럼 사물과 사물이 초연결이 되고, 사람과도 연결이 되고 하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데이터가 디지털라이제이션, 그쵸? 디지털화 되어 있어야지만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다른 말로 이거를 뭐라고 하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기술 또한 하나하나 다 떨어뜨려 놓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다 연결되면서 결합되고 융합되어서 새롭게 어떤 정의를 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조금 더 확장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어때요?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의 새로운 산업,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이 이제는 생존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T 분야를 모르고서는 기업이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정의를 간략하게 하고요. 그럼 여러분 ICT 분야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전부 다 들어봤던 거예요. ICT 분야의 기술들이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 빅데이터 다 아시죠? 그쵸? 빅데이터 들어보셨어요? 모바일 당연히 모바일 여러분 모바일 전문가 아닙니까? 그쵸? 모바일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가 아닌 분이 없어요 요즘에는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어때요?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기술은 조금씩 다르죠. 자, 웨어러블 들어보셨죠? 우리는 IT를 이제는 다 가지고 다녀요. 그쵸? 예.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마트 헬스케어는 우리나라는 아직 이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는 아직 조금 더 선진국보다 미국보다는 덜 발전했지만 지금 엄청나게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죠. 예. 스마트 헬스케어는 이제 원격 진료랑도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했던 IoT, 사람과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 IoT 기술이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요즘에 다 아시죠? 자율주행 이런 관련된 거
모르고 않으신 분 별로 없으시죠? 예? 스마트카,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의 카는 그냥 자동차가 아닌 거죠. 예. 핸드폰과 유사한 형태의 예, 스마트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핀테크. 이런 기술들이 모두 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한 기술들이다. 이런 기술들이 이용해서 산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음소거가 예예.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음소거가 됐는데 잘 들리시죠?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 목소리가 갑자기 음소거가 돼서 제가 그거 잠깐 예,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잘 들리시죠? 네. 지금 모든 것이 디지털화돼서 또 연결되는 사회가 되고 있고, 이것들이 지금 보여드린 이런 ICT 분야의 기술들은 최근에도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 동력 사업으로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요. 따라서 이 분야에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고 또 뭐 상장도 하고 그쵸? 그 미래의 어떤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크게 혁신 기업으로 성장할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야로 가고 싶은 분도 계시겠죠. 예. 자, ICT 분야는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을 가지고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IT 그러면 이런 IT, ICT에 대한 그런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활용한 산업이 뭐가 있는지 어떤 산업과 제품들이 있고 또 그걸 위해서 기업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를 한다면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IT 산업은 뭘까요? 자, IT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이제 내렸는데요. IT 산업에 대해서 이제 정의도 한번 내려볼게요. IT 산업은 말 그대로 IT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주로 주된 산업을 이제 IT 산업이라고 합니다. 즉 컴퓨터 하드웨어, 통신 장비, 소프트웨어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통칭해서 IT 산업이라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뭐가 팝업이 자꾸 뜨네요. 네. 계속 출석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 ICT 산업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화면에 있지만 여러분이 그냥 늘 익숙하게 이제 접하고 있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소셜 네트워크 여러분 맨날 쓰시죠. 플랫폼 기업 많이 들어보셨죠? 모바일 컨텐츠 요즘에 뭐 모바일 컨텐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컨텐츠 산업도 굉장히 유망하죠. 요즘에 뭐 넷플릭스나 이런 쪽에서 오디오 게임 뭐 이거 엄청나게 히트를 쳤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다 뭐예요? 컨텐츠 산업이죠. 그렇죠? 자, 스마트폰 완전히 결정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뭐 태블릿을 여러분 많이 사용하죠. 앱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ICT 산업 분야의 일종입니다. 자, 클라우드. 여러분 클라우드 들어보셨어요? 클라우드는 뭐죠? 예, 우리가 어디를 가도 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내 PC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왕창 몰렸을 때 그거를 자원을 재배분하고 하는 그런 기술들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사적 관리 시스템, 모바일 프로그램, e-러닝, 지금 우리가 하는 원격 강의, 수업 이런 것들 모두 다 ICT 기술이 내포되어서 발전한 산업 분야입니다. 거의 못 들어본 것이 없죠? 뭐 새로운 게 없어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이제는 그냥 당연히 그냥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그런 분야가 IT고 ICT고 ICT 산업을 기업들이 그걸 만들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ICT 분야를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없다. 이제 이렇게 정의해도 무방하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과거에 제조 강국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연령대가 조금 그런 말을 못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라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뭘 잘해요? 라고 외국인이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나라 IT 강국이야 라고 했던 것 조금 지났어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었어요.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중국이 이제 제조업은 대부분 중국에서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죠. 네, 이렇게 좀 나라마다 이제 그 시간마다 인식 개념들이 좀 다른데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아이 강국으로 우리나라는 넘어서 이제는 신기술을 이용한 ICT 분야를 앞으로 우리 미래의 신성 동력으로 지목하고 노력하고 그 정부의 정책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 ICT를 접목해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IT 산업을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 IT 제가 계속 기업의 생존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IT 산업을 하는 IT 기업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기업들이 뭐뭐 있을까요? 그쵸? 이제 우리 서로 이제 얘기하지 않아도 바로 떠올라요.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뭐죠? 보이는 기업들 보시면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인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요즘 엔비디아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그리고 여기 지금 표시하지 않았지만 뭐 테슬라, 그쵸?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일 거예요. 안 들어본 기업들이 별로 없죠, 그쵸? 자, 그러면 미국만 주요 테크 기업이 있느냐? 여러분,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4차 산업혁명 측면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발전, 혁신을 이루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주춤한 상황이긴 하지만 놀라운 성장을 한 알리바바, 텐센트, 징동닷컴이 중국의 IT 혁신을 이끌고 있는 대표 기업들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개념을 넘어서셔야 돼요.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영역에서는 그 기술 발전이 미국을 거의 추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여러 가지 서로 무역 전쟁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IT에 대해서, IT 산업에 대해서, IT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분야랑 연결한 일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경제적인 정책적인 그런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호기심을 갖고 민감하게 알고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통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떤 거 하나의 영역만 했다고 해서 앞으로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딱 혁신 기업, 테크 기업 하면 떠오르는 거 뭐죠? 바로 네이버 카카오. 그쵸? 네이버 카카오가 여러분 대표 테크 기업이라는 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 익숙하죠? 지금 여러분께 미국의 이제 테크 기업, 그 다음에 중국의 테크 기업, 그 중국은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한국의 테크 기업, 이게 여러분 너무 익숙하죠? 이게 왜 그럴까요? 매일 여러분이 접하는, 그런 어떤 그 지금 툴도 있고요. 내가 그 뭐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쵸? 그럼 뭐죠? 이제 내가 맨날 이용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B2C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사업 기업이 B2C예요. 근데 비즈니스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끼리 서로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를 B2B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B2B 기업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우리
우리나라의 IT 서비스를 그러니까 대표하는 주요 B2B 기업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성 SDS, LG CNS, SK CNC가 한국의 주요 IT 서비스 기업이에요. 미국의 경우에는 뭐 IBM이라든가 HP라든가 엑센추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을 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B2B 기업도 있고 여러분이 좀 익숙하시게 제가 B2C 기업을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B2B든 B2C든 이게 모두 다 IT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많이 들어본 거고 그쵸? 근데 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많이 들어본 것은 그만큼 유명한 거예요. 그 유명하다라는 반증이 이런 경제 시장에서는 어떤 거를 주요 지표로 보냐면은 바로 세계의 그 주식 시장이 탑에 모두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시가총액, IT 분야 기업들이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4분의 1에 육박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4분의 3이 이 세상 전체에 있는 기업들인 거고 4분의 1이 IT 분야 대표 혁신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근데 이게 불과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 기업들이 탑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구글링 하실 거고요. IT 분야 아니면 주식시장의 그런 통일 순서, 수비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기업이 어떻게 변화했고 기업의 그 흥망성쇠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쫙 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IBM, 예를 들어서 IBM, HP 이런 기업들이 탑에 랭크되어 있던 것들이 불과 5년, 10년 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의 탑으로 올라간 것들이 모두 다 IT 산업 분야의 혁신 기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화면에 띄우고 있지만 CES 2020에서 AWS, 아마존 웹 서비스죠. 부사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회사가 인공지능, AI와 같은 테크를 활용하는 기업이 될 거야. 산업 영역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기술을 도입하는 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산업 영역을 가리지 않고 이제는 IT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업은 살아남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 다시 컴파일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컴파일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제는 IT 기업이 아니라도 모든 기업들이 본연의 산업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제조업이든 철강이든 정유든 어떤 본연의 산업에 모두 IT 기술을 접목하고 있어요. 그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이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그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IT 기술의 혁신, IT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테크 기업이 등장해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고 또 여러분이 들어보거나 또는 일상에서 매일 사용하고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 IT 신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읽지 않아도 다 들어보셨던 거예요. 그쵸? 5G, 여러분 지 갖고 있는 핸드폰, 뭐 스마트폰 5G 기술이 들어있어요. 근데 5G처럼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쵸? 이게 미래로 그 방향은 다 맞춰져 있는데 누가 빨리빨리 해서 거기에 탑에 오르느냐 이런 굉장히 무한 경쟁 시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을 바꾸는 거. 예, 혁명이라는 말은 가죽혁이잖아요. 가죽을 벗기는 것 같이 새로운 그런 변화. 그걸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일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늘 이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혁명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불과 5년 전, 10년 전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때만 해도 이런 정보화 사회가 교과서의 정보화 사회가 될 겁니다. 이렇게 했던 시절이었어요. 예.
그런데 불과 10년, 20년 만에 아예 그냥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의 근간과 일자리의 그런 패러다임, 이런 우리의 생활 패턴까지 모두 다 바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IT 신기술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옛날 교과서에서 봤던 정보화 사회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IT,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분명 IT에 대한 관심이 있고 IT 분야, IT 신기술 분야로 나의 전문성을 발전하고 확장하고 싶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이미 그 공부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떻게 하면 이쪽 분야로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IT 신기술은 그냥 신기술, 새로운 거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IT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면 IT 기본적인 공부가 바탕이 돼서 플러스 신기술 영역에 대한 학습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야 된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개발 기술, 또 보안적인 것, 그다음에 이제 보안이라는 건 어떤 요즘에 정보 보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같은 거, 그다음에 네트워크. 당연히 지금 네트워크가 안 되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가 없어요. 네트워크와 보안 기술은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미래 기술이기 전에 기본 바탕 베이스가 되는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DB. DB라는 건 뭐죠, 여러분? 데이터가 쌓여서 저장되는 공간이에요. 자, 데이터가 뭐예요? DB에 쌓일 때 어떻게 쌓여야 내가 조회하면 빠르게 나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룹핑해서 패턴화해서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바로 DB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IT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이제 찾아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해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셔야지 IT의 신기술 분야로 확장해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조금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이거 왜 이렇게 쉬울까요? 이해하기 쉽죠? 왜 쉬운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IT를 소비하는 입장의 시선에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쵸? 이제 여러분이 이제 IT 산업에 대해서 알려고 해요. 그럼 IT 산업은 뭐예요? IT 산업과 IT 기업은 떼어놓을 수가 없죠. 자, 이제 여러분이 이거 시선을 쫙 입장을 바꾸세요. 자,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렇게 말 많이 하죠. 자, 소비하는 입장의 시선에서 쫙 돌리세요. 자, 소비하는 입장이 아니면 무슨 입장으로 봐야 되죠? 기업의 입장. 이 IT를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IT 산업을 이해한다는 건 IT를 소비하는 입장이 아니라 IT 제품, IT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 즉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지 IT 산업을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IT 산업, IT 서비스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분류를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제가 소비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재밌고 편하고 익숙하고 놀랍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제공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담론 없이 일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 생각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경험입니다. 네, 이렇게 사고를 한 번만 바꿔서 내가 시선을 한 번만 바꾸면 다른 놀라운 사고해야 될 또는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IT 산업이 뭐고 IT 서비스가 뭔지 한번 좀 들어볼게요. 얘기해 볼게요. 자, IT 산업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IT 서비스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하드웨어 분야 이렇게 나눠서 이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IT 서비스 분야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IT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IT 서비스는 조금 더 세분화하면 IT 컨설팅,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분야, 또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 이렇게 크게 이제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IT 서비스 대기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업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어요. 자,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은 어떨까요? 바로 조금 분야를 좀 상세하게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개발, 설치, 그 다음에 시스템 기반 소프트웨어, 이런 영역을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분야예요.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기업을 들면 조금 이제 옛날부터 있던 기업인데 SAP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인 티맥스, 여기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여러분 익숙하시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했을 때 하드웨어는 굉장히 익숙하세요. 하드웨어는 바로 컴퓨팅 시스템, PC 및 어떤 주변 장치를 만드는 분야, 또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분야, 이런 분야를 하드웨어 제조업 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IT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핸드폰, 그쵸? 스마트폰 만들어서 출시하고 그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제조업 기업인 거예요. 그 다음에 IBM. IBM은 주로 뭐죠? 서버, 네트워크 어떤 장비 이런 거를 제조하죠. HP는 뭐죠? 노트북. 그쵸? 여러분이 흔히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그러니까 IT 산업도 분야가 있고 그 분야 안에서 상세 분야가 있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어디에서 일한다고 했죠? 제가 대규모 금융 프로젝트를 이제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거는 금융 프로젝트를 해.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에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그래서 뭐죠? IT 서비스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뒤에서 하겠지만 IT 서비스는 IT 컨설팅,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융복합 서비스가 있고 저는 그중에서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하는 지금 고객의 비즈니스적 요구사항을 정보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IT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나는 IT 분야에 갈 거야 하더라도 IT 분야도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는 영역에 종사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그쪽 분야와 산업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IT 서비스는 조금 대충 이렇게 분야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프트웨어가 IT 서비스랑 뭐가 다른 거지? 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르게 분류를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른지 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요. 그쵸?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드웨어는 여러분 명확하시죠? 어떤 물리적인 그런 장비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명확해요. 근데 IT 서비스는 뭔가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랑 유사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것도 분야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IT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좀 비교해서 좀 이해를 해볼게요. 자, IT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IT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주는 서비스업이에요. 여러분,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수발주형 사업이에요. 수발주형 사업, 수주, 발주 이 말이고요.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발주를 하면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수주를 받고 수주를 해서 그 수주를 한 기업이 시스템을 만드는 그게 바로 IT 서비스업이에요. 자, 소프트 산업은 뭘까요? 소프트 산업은 소프트웨어 패키지, 솔루션 개발 및 라이선스 판매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R&D를 해요. R&D 뭐죠? 연구 개발. 연구 개발을 해서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요. 개발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제 우리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오피스 제품 같은 경우 이게 R&D에서 나온 솔루션인 거예요. 소프트웨어예요. 아래 한글, OS, 뭐 우리 지금 V3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 산업인 거예요. 지금 IT 서비스와 소프트 산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이해 가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IT 분야라고 해도 IT 서비스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 그거 이해 가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IT 산업에 대해서 이제 나는 종사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것도 어떤 형태의 방식으로 그 수익이 창출되는지에 따라서 그 기업도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보시면 IT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고객이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해서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싶은 그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라고 발주를 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IT 서비스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축할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솔루션 제품들을 같이 넣어서 만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IT 서비스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은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상호 협력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엄밀히 나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고객이 요구사항에 맞춰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연구 개발만 하고 싶어. 나는 연구 개발에 특별히 거기에 관심이 있어. 그 사람이 IT 서비스업으로 가면 그 컨셉이 다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IT 서비스 산업은 고객이 주문에 의해서 생산되는 수발주형 산업이고요. 소프트웨어 산업은 완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완제품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그런 산업이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보면 IT 서비스 산업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토탈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업체가 해야 돼요. 대부분 그래서 IT 서비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랑 컨소시엄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력을 기반으로 어떤 혁신적인 어떤 기술이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대박을 내면 이제 그 벤처 기업이 이제 엄청난 혁신 회사로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경우가 90년대만 해도 여러분 벤처 기업이었어요. 90년대 초반에도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지 전에 다 벤처 기업이었어요. 그 벤처 기업에서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어때요? 고객 맞춤형도 당연히 이제 고객이 요구하는 거를 만드는 거냐? 그게 아니라 미래는 앞으로는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이런 서비스가 아마 유용할 거야. 라고 해서 뭔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고 그거를 라이선스를 이제 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산업이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요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종사하고 싶고 내가 공부하고 싶고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다라는 거 여러분 명확하게 그 방이 조금 다를 수 있죠.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내가 일하는 공간과 그 분야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좀 더 시행착오가 덜하겠죠. 예. 물론 그 안에서 기술들 공부할 때 뭐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DB라든가 이런 분야는 다 똑같이 공부를 해요. 그렇지만 IT 산업에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산업에서 어떻게 일하느냐는 그 산업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걸 접목하셔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 가시나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핵심 역량은 IT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싶은 경우에는 거기에 종사하려면 아무래도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고객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맞춰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거를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 뭐 어떤 통합력, 어떤 정해진 특정 기간 동안에 제한된 자원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그 제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리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예. 통합력, 또 어떤 제한된 기간에 수백 명이 그 프로젝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위험 관리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플러스 IT 기술 능력은 디폴트,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인 경우에는 특정 영역의 IT 기술에 집중해요. 나는 미래의 보안 산업이 유망할 것 같아. 나는 보안 기술에 집중하겠어. 그럼 보안 업체에서 앞으로 미래의 보안, 어떤 그런 보안 기술적인 거에 그냥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나는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DB 쪽에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분석해서 제공하고 뭐 이런 쪽으로 특화된 분야. 이런 식으로 특정 영역의 IT 기술에 집중해서 이제 일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 영역 쪽에 잘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이해가 있으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라 하는 것은 그거죠.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 어떤 특정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이 고객이에요. 고객과 어떤 파트너십이 있느냐? IT 서비스 산업은 다 맥락이 똑같죠. 고객이 주문에 의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어때요? 고객과 관계가 오래가요. 장기적으로 운영 서비스를 해주기도 하고 또 그걸 발판으로 또 새로운 걸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그 특정 기업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근데 소프트 산업은 어때요? 내가 아이디어와 어떤 혁신적인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면 그 제품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거예요. 특징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어느 쪽에 잘 맞는구나. 나는 다른 건 모르겠어. 고객의 요구사항을 뭐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거보다 나는 개발,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집중하면서 어떤 게임을 하나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제 게임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제 트렌드와 산업 분야를 얘기할 때 이쪽에서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로 이제 엮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IT 서비스 산업에서도 그 소프트웨어 만든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예. 여러분 여기까지 조금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난 IT 산업에 대해서만 알고 싶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얘기했느냐? 그 IT 산업만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이 즐기다가 끝나는 거예요. 네, 즐기다가. 즐기다라는 것은 뭐죠?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백그라운드 얘기를 듣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의 이런 그 강의는 여러분이 소비하는 입장보다는 앞으로 IT 분야에서 내가 일하고 싶고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고 또는 IT 분야가 아니라도 이제는 IT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이해해야 이런 트렌드를 이해하고 내가 어떤 분야로 나의 커리어를 확장해 갈 수 있을 것이냐. 또 내 미래의 먹거리, 나는 어디에서 돈을 벌 것이냐, 나는 나의 노후를 어떤 분야에 바치겠느냐 확장해야 한다면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사고를 좀 확장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되게 다양하세요. 과도 다양하시고 제가 보니까 학번도 되게 다양하세요. 그래서 어느 분에 맞춰서 컨셉을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이 다 고민들이 있으시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더 나의 전문 영역을 넓힐 수 있을까 라는 차원의 포커스를 제가 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다 알고 계신 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트렌드를 이해할 때도 그 앞에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IT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트렌드를 얘기할 건데 이때도 여러분이 소비하는 입장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좀 필요하겠구나, 어떤 거를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보인다. 이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CES라는 걸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는 것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이 CES를 중심으로 매년 열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2021 CES를 중심으로 IT의 동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CES라는 거는 약자가 뭐냐면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입니다. 이것은 죄송해요.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은 CTA라는 그 CES를 개최하는 주체이고요. CES는 죄송해요. Consumer Electronics Show예요. 그래서 전 세계 가전 박람회예요. 가전 박람회, 가전만 박람회 하는데 이게 무슨 IT 트렌드를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전 세계에서 IT가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다 이 CES를 통해서 소개하고 싶고 판가름 나고 싶고 하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쇼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기 전에 동영상 하나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신지 제가 대답들이 조금 없으시긴 한데 여러분 잘 듣고 계시는다고 생각하고 동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소리 들리시나요? CES 2021 might be an all-virtual show, but that doesn't mean the tech is any less exciting this year. From flying cars to transparent TVs, here's the best stuff you need to know from the show. Now, it wouldn't be CES without some wild concept gadgets, including Razer's Project Brooklyn. This looks like the gaming chair dreams are made of. It has a transparent OLED that wraps around to fully immerse you in the game. It's got a leather seat, of course, with haptic feedback, and there's RGB lights because, well, it's Razer. The other concept that took everyone by surprise was the Cadillac EVTOL Air Taxi from GM. It's powered by batteries and supposedly travels up to 56 miles an hour, but we don't have any more details yet on when it might become a reality or even what it would cost. When it comes to show-stopping TVs, there were a few that really caught our eye, but leave it to LG Display to show us the wildest concepts for transparent OLEDs. One version is designed for a smart bed, so it's a 55-inch screen that rolls up from the foot of the bed. Another is a restaurant partition at a sushi bar, so you can watch a video while you wait for your food. There's even a subway train window to show you the weather, the news, or maps while you take in the view of the outside world. On the topic of out there displays, get ready for rollable phones. LG showed us a quick sneak peek of its rollable concept, and TCL also had its own rollable phone that goes from a 6.7-inch display to a 7.8-inch tablet. It's no surprise that pandemic tech is a big theme this year, from Razer's Project Hazel, which is an N95 mask with audio processing pods to make sure your voice isn't muffled, and a sterilizing case. Ubitech also showed us the Adibot, a robot designed to roll around workplaces or schools and disinfect them with UVC light. Samsung also showed us a robot designed to give us a hand around the home. It's a single-arm robot with an articulating arm that can detect the object it's picking up and know how to handle it accordingly, so if it's a wine glass, for example, it doesn't smash it. It can even set the table or pack the dishwasher. Alright, let's get out of dreamland now and talk about the tech you can actually buy later this year. Samsung showed off a whole slew of QLED TVs that promise a brighter picture and either 4K or 8K resolution on the high-end models called Neo QLED. They're also optimized for next-gen consoles like the PS5 and Xbox Series X, and there's even an option to attach a camera and do a workout in your living room. But here's the catch: the fitness coach will actually judge your form. On the laptop side, there's always a lot to see at CES, but the most innovative has to be the Asus ZenBook Duo. It's got dual screens, is smaller and lighter than the previous generation, and that second screen is pretty versatile. You can scrub along footage in video editing software like Premiere or control parts of your image in Photoshop. If it's time to renovate the bathroom, well, I have the tub for you. It's called the Stillness Bath from Kohler, and it uses light, fog, and aromatherapy to bring the spa experience to you. It's not cheap, ranging in price from $6,000 to $16,000, but hey, a girl can dream. And one of the other surprises is actually lipstick.
The Rouge Sur Mesure from YSL is a gadget that makes whatever lipstick shade you want. The app lets you play with shades to find your perfect colour, and it's not exactly cheap at $300, but unlike a lot of out there concepts from CES, this one's actually a real product, and you can pre-order it now. That's a wrap on CES 2021, and for more cool tech and our top picks from the show, make sure to stay tuned to CNET.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네, 여러분 네. 네, 감사해요. 이게 제가 이게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으니까 조금 답답하긴 하네요. 네, 여러분 지금 영상 하나 보여드렸고 제가 여러분께 어떤 영상이 좋을지 좀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보다가 이제 이걸 보여드렸어요. 이제 잠깐 소리가 안 들려서 다시 이야기에 대해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영어 잘하시죠? 다 들리시죠? 예. 이제 이게 영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텍스트로 또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공부하려고 하고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찾아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거를 이용할 수가 있는 시대예요.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그런 쪽에 많이 찾아보시면 좋은 정보들, 좋은 자료들이 있고 그거를 보는 순간 나의 사고의 확장과 미래에 내가 어떤 행동을 더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찾아보시고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영상을 본 거를 바탕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CES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매년 라스베가스 뭐 이런 엄청난 축제처럼 열리는 가전 박람회, 전 세계의 IT 기술을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작년에 딱 터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이 CES가 열렸어요. 그래서 CES가 이제 이게 올 초에 열렸거든요. 올 초에 열렸고 이제 내년에 2022 CES가 열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열릴지 아직 그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을 때 엄청난 축제 분위기에서 열렸지만 그런 현장감은 없었다는 그런 차이가 있었고 그 CES가 연초에 열리는 이유가 한 해의 트렌드를 미리 알아볼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전 세계에서 보고 우리나라도 돌아가서 우리나라는 지금 저 분야에서 어느 정도가 되어 있고 이렇게 또 막 발전을 해서 이제는 CES가 아니라도 자체 CES처럼 자체 쇼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의 AI 데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무슨 데이가 엄청 많아진 게 이 2021년이에요. 예. 그런 거 그냥 잠깐 말씀을 드렸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IT 산업과 미중 무역 분쟁은 무슨 상관이야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일하거나 돈을 벌거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이런 게 그냥 기술로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기술이 월등히 뛰어나도 또는 그게 엄청나게 잘 나갈 수 있는 기술이라도 그 나라의 어떤 정책과 또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런 분쟁과 이런 것이 밀접하게 연결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구슬깨듯 꿰어서 돌아간다. 그래서 그렇게 전 분야를 좀 더 여러분이 관심 있게 이해하려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무역 분쟁이라든가 코비드 영향으로 참가 기업은 줄었지만 참가하지 않은 기업도 별도의 무슨 데이 해가지고 많은 그런 쇼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CES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비밀 보안 기술이 엄청나게 나온 게 2021년의 CES다. 자, 지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로봇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그 전에는 없었던 뭐죠? 스마트 홈 기술이 진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5G로 연결된 세상 높아진 위생 의식 그쵸? 이제 뭐 마스크를
이 CS가 나올 때만 해도 연말쯤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지 했는데 웬걸요. 그쵸? 마스크 계속 써야 될 것 같고 매년 우리가 예방접종을 백신을 맞아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클린테크라는 게 새롭게 나온 거예요. 클린이면 클린이고 테크면 테크였지 이제는 클린테크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CES 2021 테마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코비드19가 가져온 뉴 노멀이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킨다. 이게 컨셉이었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술의 응답.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게 될 건지 앞으로 그래서 IT 기업은 그 기술을 이용한 무수히 많은 서비스와 제품을 내놓을 거고 내놓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지금 우리 CEO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그랬죠. 이 코비드19는 우리가 2년 동안 지금 진행해야 될 그런 어떤 기술의 발전을 불과 2달 만에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조금 더 나아가서 코비드19 팬데믹이 가져온 새로운 일상과 진일보한 기술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볼게요. 자, 일상이 변했어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또 우리 생활에 스며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뭐죠? 언택트. 비대면이 일상화됐어요. 너무 당연한 말. 이제는 말하기도 입이 말하기도 정말 너무 번거로워. 그쵸? 너무 당연하니까.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재택근무. 저도 재택근무 좀 많이 했었어요. 프로젝트가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준비할 때는 재택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는 텍스트로 말하는 것보다 비디오 스트리밍이 너무 유튜브를 비롯해서 라방 그쵸? 비디오 스트리밍이 완전 활성화됐어요. 그다음에 이커머스는 원래도 있었지만 비대면이기 때문에 더 이커머스 사업이 확장됐죠. 그다음에 욕구가 변화했어요, 여러분. 기존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도 않았고 손을 깨끗이 그렇게 손을 씻었지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는 위생의식이 코비드19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죠. 방역과 소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집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그쵸? 그렇지만 아파. 그럴 경우에 원격에 대한 이제 원격 교육도 있지만 진료 또한 원격 검진, 면대면으로 검진을 하는 게 아니라 원격으로 검진하는 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 같고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중국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왜 더 빨리 하게 됐을까요? 땅덩어리가 넓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그 땅덩어리의 그 거리도 있지만 코비드19 때문에도 이 원격에 대한 니즈가 더 증가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밀접하게 소비 여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도 2인 이상 안 됩니다. 4인 이상까지는 허용됩니다. 이제는 웬만하면 나가지 말아주세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기준이 계속 바뀌어서 외우기도 어려워요. 백신 접종을 한 사람 몇 사람을 포함해서 몇 사람까지는 집에서는 만날 수 있고 밖에서는 만날 수 있고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집에 대한 니즈가 개념이 바뀌었어요. 집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집은 그냥 잠깐 와서 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다양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코비드19로 인해서 촉발된 변화이고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이제는 집에 있다 보니까 가전도 집에 있다 보니까 바꾸고 싶고 어떤 니즈가 이제 컨셉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술의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자, AI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됐다. DX라고 하죠. DX라는 말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줄여서 DX라고 합니다. DX 혁신 기술이 인간 삶에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변화를 이제 보여준 게 CES 2021이고요. 미래 전망도 제시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거 공간을 이제 그냥 집은 그냥 주거하는 공간, 쉬는 공간에서 홈 이코노미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클린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단어 하나로 우리 기업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산업을 이제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클린테크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코비드 상황에 노출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지금 거기에 걸리면 안 돼. 안전해야 돼. 내가 왜 안전해야 돼? 나는 행복을 위해서는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기술이 필요해. 이겁니다. 욕구. 그러니까 웰리스죠. 웰리스. 이제는 잘 살아야 돼. 행복해야 돼. 이런 그런 행복에 대한 개념이 안전에 대한 욕구 쪽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ESG 경영이라고 해서 요거는 착한 기업 뭐 할 때 ESG 이런 말 썼어요. 환경이죠. 환경. 지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게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야. 그쵸? 예. 그 다음에 society.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뭔가 변화가 개혁 혁신이 이루어져야 돼. 그 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이제 거버넌트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어떤 그런 지배구조라든가 기업의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컨셉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을 이제 탄소 배출권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환경에 민감하지 않고 환경에 대해서 뭔가 배출하는 거를 줄이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을 하는 것을 돈으로 따져서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차를 사면은 보상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나중에는 보상이 아니고 전기차를 타지 않으면 페널티를 내야 되는 상황으로 변할 거예요. 그렇게 사회가 이제는 점점 환경 친화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 예전에는 어떤 보상을 줬다면 이제 안 되는 벌점을 주는 세대로 바뀌고 있어요. 기술도 그거에 맞춰서 나오고 있고 그거에 맞는 IT 서비스와 제품이 나오고 있다. 뒤에서 이제 어떤 하나씩 이제 읽어볼게요. 자,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영역입니다. 지금 가장 주요한 키워드는 AI 기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우리가 AI에 대해서 확 와닿게 된 경우가 알파고죠, 알파고. 그 기계와 인간이 바둑을 둔다는 거에서 저게 뭐야? 왜 어떻게 기계가 인간이랑 바둑을 둘 수 있어? 그게 어떤 기술이 들어있는 거죠?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죠. AI를 활용한 영역이 확장됐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IT 데이터가 폭증을 했어요. 폭증. 뭐 배달 앱을 이용하거나 모든 여러 가지 앱을 이용해서 하고 면대면으로 만나는 것 대신에 그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죠. 어떤 톡을 이용해서 하거나 그런 것들이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기업의 어떤 먹거리를 찾을 수 있냐, 이거에서 기업은 온통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앞당겨 온 것이 바로 AI 혁명이에요.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내놓는 그런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옆에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옆에 LG라고 써 있죠.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AI 인간인 거예요. 지금 우리 신현에서 그 광고하는 영상에서도 보면 AI로 만든 이름이 뭐더라? 실제 광고하는 인물이 있어요. 다 AI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인 거죠. 그게 AI 활용을 해서 실제 광고도 하고, 그쵸? 일상인지 아니면 가상인지 알지 못하게 이렇게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IoT 기술을 만들고 있고, 이제 센서라든가 그런 거를 인지할 수 있고, 이런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의 어느 곳에서나 적용 가능한 AI로 지금 계속적으로 융합되고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전반에 AI가 사용되는 거죠. 디지털 헬스케어도 AI 기반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오는 거고,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홈, 로보틱스, 5G 마찬가지죠.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건 어떻게 해서 자율주행이 될까요? 내가 그 핸들을 잡지 않아도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자율주행이죠. 그럼 얘는 핸들을 잡지 않는데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고객이 그 안에서 분석을 해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동차는 앞에 몇 정거장 가면은 어떤 그 건물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을 해야 돼, 우회전을 해야 돼. 이런 게 다 AI 그 빅데이터를 분석한 AI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서 이제는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그 내가 목적지만 찍으면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거가 어떤 기술이 다 융합되어 있는 거냐? AI, 빅데이터, 여러 가지 센서 이런 기술들이 다 융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기술만 가지고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이 융합해서 확장되고 있는 결정체가 바로 AI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또 조금 더 확장해서 영향이 되게 되면 제조, 물류, 모빌리티. 모빌리티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의 미래의 용어가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자동차는 땅을 달리는 바퀴 달린 것만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가는 자동차도 있을 거고요.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거를 우리는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의료, 이런 등 사업 전반에 진행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촉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존 산업과 IT 산업이 융합이 돼서 자동화되고 무인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 그래서 홈 이코노미라는 말이 생기고 모빌리티라는 말이 생겼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홈 이코노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은 이제는 휴식 공간을 넘어서 여가와 문화의 공간이기도 하고 교육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어디서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집이 이제 교육의 공간이 되고 있고 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하시는 분은 업무의 공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때요? 집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삶의 욕구가 이제 강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집 하나, 방 하나에서 뭐 예를 들어 부부가 썼다면 각각의 일하는 공간이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집이 점점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그다음에 조금 쉬더라도 제대로 쉬고 싶고 이런 게 강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집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전들을 이제 활용하고 싶어 하고 있고 이제 삼성이 이런 로봇 기술을 이용한 로봇 집에서 이렇게 세탁을 해주고 그 설거지를 하는 로봇을 이렇게 출시를 해서 이제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쇼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 브랜드가 나오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LG디스플레이, 뭐 슈나이더 일렉트릭 뭐 여러 가지 해외에 있는 그런 여러 그 기업들이 그런 로봇을 활용한다든지 지금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그런 IT 기술을 내놓았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고 있다. 어디에 맞춰서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집의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한 거에 맞춰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것 중 하나가 바로 TV 신기술이죠. 이제 여러분들 TV 이제 크고 좋고 이제 이런 거는 당연히 알지만 새로운 혁신 기술이 미니 LED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조금씩 헷갈리게 다른데 이거는 이제 발광하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서 이 해상도랑 선명함이 기존의 LED TV에 완전히 그걸 뛰어넘는 이제 실제로 보면 여러분이 확 와닿으실 건데 그런 기술들을 내놓고 있고 우리나라 LG전자, 삼성전자가 거의 독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따라오고 있고 거의 이제 중국도 우리나라 기술 못지않게 지금 앞에 와 있다. 그런 것들을 보고 화들짝 놀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쇼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TV에 대한 신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왜? 집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TV는 이제 안 보고 다 유튜브 뭐 핸드폰으로 보고 스마트폰으로 보고 이런 줄 알았는데 TV에 대한 수요가 신기술과 접목하면서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2021 그 CES 할 때 나왔던 개념이라서 이제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여러분이 어떻게 쓰고 계세요? 전화하는 폰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뉴 폼 팩터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스마트폰 한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요소로 쓸 것이냐. 폼 팩터의 차별화가 성공의 지름길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LG는 사업을 접었지만 이렇게 접는 거, 우리 그 롤러블 폰, 이 벌써 삼성이 출시했고, 중국도 롤러블 폼 팩터를 이때 만들어서 여기서 제시를 했었어요. 이제 아이폰도 접는 게 나올 거고요. 근데 이제는 그 접는 거, 뭐죠? 그 카메라, 뭐 이런 것 쪽으로 하지, 실질적으로 그걸 뭐라고 하냐? 폼 팩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과 효용성 측면에서 스마트폰이 진화하고 있는 거지, 이제는 전화를 하는 것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뉴 폼 팩터를 누가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1등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시대로 가고 있고요.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는 클린, 방역, 소독, 이거에 이제 모두가 관심 있는 세계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에 관심 있다면 의료 쪽이랑 관심 있는 분이랑 연결해서 클린테크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상을 더 위생적으로 만드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런 기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2021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균해주는 그런 로봇도 있고요. 이제 키보드도 이제 어디 밑에 올려두면 살균해주는 게 있고요. 스마트폰도 이제 나갔다 와서 딱 넣어놓으면 살균이 되는 거. 이런 살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런 서비스와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는 우리가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더 위생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공기청정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의료관리기, 외부에 나갔다 오면 그 옷에 묻은 여러 가지 세균들을 이제 살균해주는 의료관리기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고 있고요. 마스크도 그래요. 마스크 그냥 마스크도 있지만 거기에 센서를 접목해서 통신에 대한 것도 해결하지만 위생에 대한 것도 조금 더 IT적인 측면에서 기술을 이제 마스크와 접목해서 내놓는 그런 제품도 있는 거고요. 이제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공기청정도 되는 그런 제품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여기서 여러분이 위생 하나로 다양한 제품들을 본연의 산업과 연결해서 이제 그 융합해서 새로운 새로운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IT 혁신 기술을 내놓는 그런 시대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디지털 헬스케어예요. 디지털 헬스케어는 단순 사물지능을 넘어서 우리 그냥 IoT를 넘어서 AIoT라고 해서 AI와 IoT. 그러니까 모든 기술이 이제 융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스 인터넷이라고 해요. IMT인데 뭐 용어는 외울 필요 없어요. 즉 인터넷을 통해서 그 나의 건강을 진단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산업 측면에서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질병에 대한 인식도 이제는 어때요? 치료를 이제 뭐가 발생되면 치료하는 중심에서 이제는 예방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어서 이제 예방 측면에서 의료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할 거고요. 이제는 병원은 치료 공간으로서의 개념이 아니고 플랫폼 시스템과 결합을 해서 원격 진료의 형태로 발전할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에 관련해서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면 이제는 그 연령층이 높아지고 노후화 세대가 되고 있잖아요. 환자 돌봄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요. 대신에 비용이 비쌌지만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싸게 할 수 있고 대신에 성과는 높일 수 있나. 그래서 의학기술의 영역이 또 굉장히 발전하게 될 겁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원격 진료를 해서 나의 데이터가 다 이제 디지털라이전에서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알람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들이 모두 다 이제 나중에는 원격 수술이라는 것도 가능해지는 시대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제 나이 또래가 되고 저만큼 이제 경력이 됐을 때는 정말 또 더 새로운 세대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로봇이에요. 이 모든 핵심적인, 이제는 어때요, 여러분? 단순한 작업들은 로봇이 한다라는 생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직장을 얻고 돈을 벌고 할 때 이제는 어때요? 단순한 작업이 아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집중해서 이제 나의 자원을 투여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작업들은 로봇이 대체하는 세대로 갈 거라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일하는 쪽에서도 그 RPA라고 해서 단순 작업은 RPA 시스템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로봇의 지금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 LG전자, 여기 있는 이제 어떤 회사 제품군들에 대한 것들을 뭐 외우실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이제 노인 돌봄을 이제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과 대화하고 또 반려로서의 그 로봇으로서의 그 활용도,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는 고령화 시대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혼자 1인 이제 앞으로 사회가 1인 가구가 되잖아요. 1인 가구가 되기 때문에 로봇이 같이 공존하는, 이제 어떤 가족보다 로봇이 가족이 되는 세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셰프,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해주거나 차를 타주거나 그 다음에 그 설거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로봇이 할 수 있는 세대가 되면 그 로봇 하나 사두고 나는 내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그런 건 로봇이 처리하는, 그렇게 되고, 이제 배달도 지금 택배로 인해서 과로사하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전 그럴 때마다 미래에 정말 그런 택배는 배달하는 드론, 배달 로봇이 대체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물류, 그쵸? 물류, 택배 이런 쪽에 다 로봇이 활용이 될 거고, 이미 공장 안에서는 로봇이 활용이 된 지 오래됐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비자가 로봇이랑 이제 살아가는 측면에서 확실한 존재감이 부각됐다는 것이 달라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뒤에 보면은 모빌리티인데요. 모빌리티는 이제 자동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수직 이착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바퀴 달려서 다니는 자동차도 있지만요. 여기 EVTOL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Electron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수직 이착륙이 되는 자동차가 나올 거고요. 중국도 그렇고 이미 상용화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상공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고, 현대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이제 IT 기술, ICT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접목되면서 이런 새로운 어떤 산업, 새로운 제품, 우리가 소비자의 그 일상을 변화시키는 제품들이 나오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의 새로운 미래 한 걸음 더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간 것들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CES 박람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여기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찾아보시고 관심 가져보시고 하면 내가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할 때 어떤 분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에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빌리티 쪽도 굉장히 이제 거의 한 5, 6년 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좀 더 나는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5G 커넥티비티, 5G 기술이에요. 5G가 왜 필요할까요? 자율주행. 자율주행이 그냥 데이터만 있으면 될까요? 5G 기술이 없으면 안 돼요. 예, 왜 그럴까요? 서버랑 지속적으로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바로 한 블록 앞에 건물이 있어서 우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를 자동차가 그 모든 데이터를 갖고 다니지 않아요. 서버에 있어요. 클라우드에 있다고요. 그거를 바로바로 이제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뭐 초 단위가 아니라 0.001초 만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5G 기술이 다 접목이 돼서 일상화되지 않으면 자율주행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기술이 한꺼번에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혁신에 대한 일상으로 변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영역만 알면 안 되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더 뜰 수 있는 그런 그 확장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연결 시대로의 성장을 이끄는 중심의 5G, 이제는 6G라고 합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통신하면서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은 아프리카 지역까지 뻔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게 바로 6G거든. 6G고 그건 위성, 인공위성을 통해서 통신한다. 이런 개념으로도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공부하시다 보면 다 연결해서 알 수 있고 그런 거를 연구하는 회사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께 이런 호기심 촉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드린 거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5G 기술을 통해서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이런 증강현실, 가상현실 여러 가지들이 다 접목돼서 폭발적으로 퀀텀 점프라고 제가 여기 지금 써놨는데요. 퀀텀 점프.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점프가 아니라 완전히 퀀텀 점프한 새로운 세계로 점핑해서 넘어가 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는 정말 퀀텀 점프 할 수 있는 인력이냐?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그냥 한 걸음 가냐? 이거는 여러분의 10년, 20년 후에 서로 다른 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있지만 이제는 이게 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거를 필수적으로 아시고 거기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시간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앞에 조금 그 동영상 틀면서 시간을 조금 소비한 게 있었는데 여기까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가 있으셨을 텐데 궁금한 것이 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거나 하시면 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기 창에 써주셔도 되고요. 메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8시가 됐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유익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세요. 유튜브에도 많고 자료 같은 게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쪽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관심 가는 분야가 분명히 있으시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야가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